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사실 문제는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처음 배웠고,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색함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도 있었을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출발을 해보자면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드린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개념을 배우고 난 뒤니까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건데, 항상 지금 이제 기초적인 문법을 활용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뭐 큰 어려움 없이 반복문을 써내려가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웬만한 경우에는. 근데 그러지 못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신 분들도 당연히 잘 하고 계신 거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반복문 안에 넣어줄 반복 구문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못하면 이런 기초적인 문법을 쓸 줄 알아도 결국 활용하는 데에는 발이 묶이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은 사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냈던 그 과정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원초적으로 이렇게 1, 2, 3, 4, 5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구문을 찾기 위해 결국 일식 값을 증가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i라는 녀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i를 활용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2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i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i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던 부분이니까 i의 값을 변하게 해준다면 우리는 출력문은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i까지는 1, 2, 3 잘 나올 거고 4, 5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거의 다 왔죠. i의 값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부분이 결국 i의 1 증가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 녀석은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 더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코드를 5개 사용해 주기만 해도 우리는 1부터 5를 출력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완벽하게 반복되는 반복 구문을 찾았으니 이제 이거를 반복문 문법 안으로 감싸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5까지 출력을 해야 되니까 5라는 조건. 자, 이런 식으로 와도 반복문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가장 좋은 건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초기값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조건 생각해서 1부터 5까지니까 얘를 5까지 발전시켜야지. 그리고 얘는 1씩 증가를 할 거야. 그리고 이 안쪽에서 변화하는 값인 j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간단하게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사실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다를 게 초기값과 종료 조건 말고는 없어요. 왜냐, 이렇게 써있던 게 마이너스 100에서 25까지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쵸? 진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죠. int i 초기값을 정할 거예요. 초기값을 몇으로 정해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00이겠죠? 그리고 반복문 구문을 써줍니다. 자, 조건 i가 몇 가지 가야 돼요? 25까지 가야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내가 i의 초기값에서 종료 조건까지 가는 이 상황이 양의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예요. 양의 방향이라는 건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 음의 방향은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이라는 수, 음수에서 25라는 정수, 양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숫자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제가 조건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의 방향이니 1씩 증가를 시켜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변화하는 i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또 다음 문제 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단을 곱하기 1000까지 출력을 할 건데 순서를 거꾸로 해달래요. 그 말인즉슨 8 곱하기 1000부터 지금 현재 단이 8을 갖고 있으니까 8 곱하기 1000부터 8 곱하기 1까지 역순으로 곱해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녀석 이제 아주 살짝 응용된 상황인데 사실 이 응용은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까 구구단 상황에서 그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내고 그 구문을 반복문으로 돌리는 거 다 해봤죠?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반복문 써줍니다. 초기값이 지금 현재 1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얘를 그냥 1부터 쓰면 가능한가요? 이 초기값을 우리가 건드려주지 않는다면, 자, 지금 초기값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제가 계속해서 i를 쓰고 있는데 이 i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 변수입니다, 변수. 다른 이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써도 이 변수 이름만 잘 써준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int라고 하는 이 녀석이 본래 정수인데 이 정수의 풀네임은 인티저였어요. 인티저라고 하는, 이 녀석의 i를 떼온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정수의 어떤 값을 저장을 할 때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애매하다면 그냥 i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바 이클립스 녀석도 자동 완성 가지고 뭔가 이런 정수형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i, j, k 이렇게 많이 만들어줘요. 이거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i니까 초기값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값으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초기값인 겁니다. 자, 이 녀석 1로 그냥 두면 당연히 역순으로 조회를 못하겠죠? 1000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1까지 향해 가야 돼요. 1000에서부터 1까지 가야 돼요.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가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처음에 i한테 1000이 들어올 건데 1000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조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등호가 이 상태면 안 될 거라는 거죠. 1000이 1로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음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이래야 올바르게 1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니까요. i에 1000이 들어오고 1000이 1보다 크니까 돌리고, 그리고 스텝은 i가 감소해줘야겠죠. 일씩. 그래야 1000에서 999가 되고 내려가다가 1까지 도달을 할 것이고, 얘가 1을 만났을 때는 마지막 참이니까 또 돌고 마이너스 되면 0, 0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잘못된 말이니까 빠져나오겠죠. 자,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이제 구구단을 출력할 수 있는 구문을 적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해봤잖아요. 그쵸? 출력문에다가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과 문자를 또 연산을 해주고 거기에 i라는 값 활용해서 문자 연산해주고 여기다가는 또 문자, 그리고 실제로 단 곱하기 i까지 이 작업을 해주면 출력이 되겠죠. 이건 우리가 아까 했던 거니까 이렇게 1000부터 1까지.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제가 새로운 거 하나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자바에서 쓸 수 있는 출력문이 프린트 ln과 프린트 f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얘네 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차이는 줄바꿈을 하냐 하지 않냐. 그쵸? 근데 제가 이 f는 사실 줄바꿈을 안 하는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녀석은 새로운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쓰는 게 프린트 f다. 이 서식 지정자는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써볼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일단 작성을 했는데, 자, 프린트 ln을 사용하는 것과 프린트 f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 경우에서 여기 역슬래시 n은 줄바꿈 때문에 넣은 거겠죠. 이걸 안 넣어주면 줄바꿈을 진짜 안 해줄 거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거니까 빼고 모르는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알죠? 그냥 문자로 쓰일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쓰이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럼 우리가 처음 보는 녀석은 이 %d라는 녀석,
이렇게 각종 %d 3개가 우린 지금 처음 보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서식 지정자에 해당을 합니다. 이 서식 지정자라는 건 뭐냐면 이 printf라고 하는 출력문 안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이 %d라는 녀석은 실제로 그냥 출력이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얘는 지금 문제가 났군요. 이거는 왜 문제가 났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말고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실제로 활용을 해야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어쩔 수 없겠다. 이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d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변수를 사용할 거야 혹은 값을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가 구멍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구멍이 어떻게 나 있는 거냐면 비어있는 공간 하나, 그 다음 띄어쓰기 한 칸 곱하기 비어있는 공간 하나 equal 비어있는 공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어있는 공간들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특정 값을 사용해서 이 공간을 메꿔준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실제로 그 값 변수들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자리에 필요했던 건 단위죠. 단위 가지고 있는 값을 사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필요했던 거, 이 자리에 필요했던 거는 i 값이죠. 그래서 i를 넣어 줄 거고 세 번째, 이 자리에 필요했던 거는 실제로 연산된 결과죠. 그 연산된 결과를 반 곱하기 i로 만들어낼 거예요. 이러면 방금 전과 동일한 출력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얘가 동작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d라고 하는 이 서식 지정자를 사용을 하면 구멍을 내놨다 그랬죠. 그렇게 구멍을 지금 저는 3개를 내는 건데 이 구멍에 순서대로 이러한 값들을 매칭시킬 거야 라고 우리가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 매칭되는 이유는 순서예요. 순서. 앞에서부터 1번, 2번, 3번이니까 1번, 2번, 3번으로 적어준 거예요. 만약에 이 곱한 값을 이 중간에다가 넣고 싶었다면 이 녀석이 두 번째로 와야 해요. 그럼 이걸 실행하면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위치가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무조건 구멍 순서 따라서 넣은 값 순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멍의 개수는 뭐 특별하게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구멍 개수와 내가 실제로 넣어줄 값의 개수가 일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녀석은 이렇게 변수를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런 거 넣어도 돼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은 못 얻겠죠? 변하는 수를 넣은 게 아니니까. 진짜 이 값이 그냥 들어가요. 이 자리로. 자, 근데 이 %d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얘는 오직 정수만 받을 수 있어요. 자, 뭐라 합니다. 정수를 받겠다라고 구멍을 내놓고 지금 제가 넣으려고 한 첫 번째 값이 뭐예요? 실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보면은 illegal format conversion exception 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형태가 맞지 않는 데이터를 지금 이 자리에 넣으려고 했어. 이거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exception이 또 있고요. 예외죠. 제가 어제가 아니라 엊그저께 변수 배울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다. 이클립스 설치하고 말씀드렸죠. 어제가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타입이 맞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정수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그럼 여기다 문자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문자 넣고 싶으면 %s를 쓰면 돼요. 자, %s를 썼어요. 이 자리 첫 번째 자리에다가 문자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그 문자가 잘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s는 숫자를 넣는다고 해도 에러가 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바가 숫자를 문자 취급할 때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난 문자 받을 거야 라고 구멍을 내놨는데 숫자를 넣어서도 이거 문자로 바꿔서 봐도 되겠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능한 거고. 자, 그러면 D를 뚫어놓고 문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아까 보셨던 illegal format conversion exception이 똑같이 나옵니다.
타입이 맞지 않는, 형태가 맞지 않는 녀석을 나한테 주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서식 지정자에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D랑 %S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다른 걸 더 사용해서 뭐 디테일한 걸 잡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녀석들은 아니라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식 지정자를 쓰는 방식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어떠한 출력을 만들 때 프린트 ln 가지고 출력을 할 때면 이제 변수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 프린트 ln 가지고 출력을 할 때 변수와 문자 이거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다 플러스 연산자로 중간중간에 다 엮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끊어야 되는 이 쌍따옴표도 많아지고 지금 이것도 되게 간단한 출력인데 이런 것만 봐도 생각보다 쓰는데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그리고 형태를 조금 길어지면 사실 가독성이 안 좋아져요. 형태가 한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서식지정자를 사용하는 출력은 애초에 형태는 그대로지만 구멍을 내놓는 모습이라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값 순서만 주의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렸으니 출력을 해야 될 때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제 방금 F를 배웠지만 프린트 F 나 이거 서식 지정자 잘 이해가 안 돼 못 쓰겠어 그러면 안 쓰셔도 돼요. 안 써도 누가 뭐라 안 하고요. 상관없어요. 다만 본인이 조금 힘들 뿐이에요. 이런 연산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근데 난 ln이 싫어 F가 좋아 그럼 F로 하세요. 상관없어요. 줄바꿈 하려면 역슬래시에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줄바꿈 안 하고 싶으면 안 넣으면 또 되는 거고 상관없어요. 둘을 적절하게 그냥 혼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뭔가 써야 되는 게 많다. 뭐 문자와 이런 값의 연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다. 좀 길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프린트 F를 쓰고 봐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 변수 값만 하나 찍을 거야. 그러면 ln 그냥 쓰고요. 이런 식입니다. 또 근데 이런 것도 있죠. ln은 줄바꿈을 없앨 수는 없어요. f는 줄바꿈을 하지 않거나 하거나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줄바꿈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땐 저는 ln을 안 쓰겠죠 당연히. 그런 건 있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아까랑 동일한데 1000부터 마이너스 500까지예요. 1까지가 아니라. 사실 뭐 똑같죠. 종료 조건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 그리고 초기값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1000 그리고 종료 조건에 i 이 값이 마이너스 500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i는 1씩 감소돼야 된다. 자, 이렇게 1씩 감소시키는 이것도 결국에는 이거랑 동일한 겁니다. 이거랑 이제 이거랑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플러스였던 부분이 마이너스로 바뀐 것 뿐이에요. 똑같이 가능한 거.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프린트 F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단 i 단 곱하기 i. 자, 그리고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들어가는 순서는 콤마 가지고 구분자를 다 짓습니다. 근데 이 서식 부분과 실제로 들어갈 값 부분의 구분도 콤마로 지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콤마가 빠져버리면은 이건 좀 곤란해져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코드상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구멍은 2개인데 값은 구멍은 3개인데 값이 2개예요. 콤마가 이거 구분을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구멍에는 들어갈 게 없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좀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러면 문제는 해결됐겠네요. 이렇게 1000부터 마이너스 500까지 중간에 0도 들어있겠죠? 우리가 일식 감소를 시켰으니까 0이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잠깐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실래요? 이 8 곱하기 0은 0이라고 하는 이 출력을 이렇게 반복을 사용하는 순간에 얘만 안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는데 그대로 하는데 얘만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0일 때 빠져나가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마이너스가 불가능하겠죠. 이미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브레이크나 컨티뉴를 사용하는 방식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가면 돼요. 조건문을 하나 넣어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출력하게 한 다음에 i가 0이 아닐 때라고 주면 되죠. 그러면 i가 0이 아닐 때는 진짜로 출력을 할 거고 감소가 돼서 또 올라갈 거고 i가 0이 되는 시점을 만나면은 얘는 출력을 안 하겠죠. 거짓이니까. 그럼 빠져나와서 또 감소시킬 거니까. 실제로 출력 결과를 보시면 여기 중간에 0인 부분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조건과 반복 이 두 가지를 얼마든지 이 안쪽에서 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조건문 안에서 반복문 쓰는 거 당연히 되는 거고요. 반복문 안에서 조건문 쓰는 거 당연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조건문 안쪽에 조건문도 가능했죠. 반복문도 안쪽에서 반복문 똑같이 가능해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다음 마지막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 녀석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을 총 10번 해달래요. 근데 그걸 이중 while문을 사용해 달래요. 이 녀석은 출력의 결과는 이거 예시는 없어도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한 번에 이중으로 while문을 써내려 가려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1부터 3까지의 출력하는 작업 이만큼을 한번 끊을 거고요. 10번 해주세요를 읽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번 반복하고자 하는 행위가 이거죠. 그러면 이 작업을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으로 일단은 감싸야겠네요. 우리가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은 뭐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i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제가 적은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 1부터 3까지 출력이래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일단 목적은 달성을 했지만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얘는 1부터 3까지 출력이죠. 우리 1부터 5까지 출력, 뭐 100부터 마이너스 25까지 출력 반복문으로 다 했었죠. 자, 그럼 이만큼을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문의 개념을 활용해서 이건 몇 써준가? 3까지 출력할 수 있는 반복문을 하나 적어준다면 이 녀석이 결국에 출력문 3줄로 1, 2, 3 출력하고 있던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린 이거는 아까부터 계속 해온 거니까. 그쵸? 자, 이렇게 작성하고 이 둘을 합체하면 이렇게 합체하면 이건 이중 while문이 된 거죠. 그래서 1, 2, 3 찍는 작업을 총 10번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반복문을 처음 배웠으니까 아직은 반복문이 어색하니까 이런 방식을 쓰는 거고 실제로 조금만 익숙해져도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고 나서 반복 숙달을 통해 익혀나가는 거랑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랑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이 녀석이 동작하는 거를 한번 눈으로 쫓아가 볼게요. 자, i는 현재 1이에요. 1이니까 참이죠? 그럼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겠네요. 그럼 이만큼을 실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j가 1이죠. j는 1. 그럼 참이죠. 그럼 또 이만큼의 중괄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출력하고 1 증가하겠네요. 근데 증가를 하고 보니까 이 녀석 뭐예요? 반복문이죠. 그러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죠. 자, j는 1 출력한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2가 됐어요.
내려오면서 2 출력하고 증가돼서 3이 되죠. 올라갔어요. 3을 출력하고 내려와서 4가 됐어요. 올라가죠. 자, 4. 거짓이죠. 그러면 빠져나가겠네요. 1, 2, 3을 출력하고 나서 빠져나갔을 때 i가 1 증가된대요. 그럼 i가 2가 되겠죠. 그럼 그 상태로 어디로 가요? 이제 여기로 올라가야죠. 그럼 i가 2가 됩니다. 그 상태로 또 참이니까 이 중괄호를 또 해야죠. 내려왔어요. 왔더니 j 를 다시 1로 만들어요. 그리고 조건 보고 1, 2, 3이 또 출력되겠네요. 그리고 4가 되면 또 나갈 거고 i가 증가돼서 3이 될 거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개수는 몇 개예요? 네, 15개죠. 바깥에 있는 반복문 이만큼이 한 번 반복이 돼서 내려올 때마다 얘는 3번씩 일을 할 거니까. 그쵸? 바깥에 있는 반복문 한 번당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총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니 3번씩 3번 하고 올라가서 또 내려오면 3번 또 하고 올라가서 또 내려오면 3번 하고 이렇게. 그럼 아까처럼 여기가 10개였을 때는 총 출력의 결과는 30개. 곱하기죠 그냥. 이런 겁니다. 이게 이중 반복문이에요. 실제로 사용할 일 되게 많고요. 당연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중 와일문을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써내려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세요. 자,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거 너무 크니까 여기 3으로만 줄이고요. 이거 한번 예상해 보세요. 이 코드의 실행 결과. 자, 얘는 딱 2바퀴만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일 거예요. 얘는 1, 2, 3만 출력이 되겠죠. 왜 그런지 눈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i랑 j가 1이 됐습니다. i 1, 참이죠. 이 안에 있는 걸 하려고 할 거예요. 이만큼. 자, 반복문이니까 또 조건 봐야 돼요. 1이니까 참이랑 1 찍어요. 증가돼서 올라가겠죠? 2니까 2 찍어요. 증가돼서 올라가겠죠? 3이니까 3 찍습니다. 4가 돼서 올라갔는데 거짓이니까 탈출을 해요. 탈출하고 내려왔을 때 i는 이제 2가 되겠죠? 증가되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2예요. 참이죠? 이거 하려고 합니다. 조건 봤는데 j 현재 몇이라고요? 아까 전에 여기서 빠져나갔을 때 j 4 아니었나요? 그럼 거짓이죠. 나갑니다. i 증가 3. 내려왔는데 j는 아직 4예요. 왜냐면 초기 값이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이 녀석이 변수를 다시 만들어서 초기화하는 과정까지 새로 진행을 했지만 얘가 여기 있어버리면 한번 4가 된 j의 값은 여기서 변화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 2, 3밖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 이제 우리가 중첩으로 반복문을 사용해야 될 때는 초기값 종료 조건의 위치야 사실 어차피 소괄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위치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초기값의 위치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의 위치도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초기값은 정상으로 돌려놨는데 스텝을 이렇게 적었대요. 이거 예상 결과 한번 또 보실래요? 이것도 1, 2, 3밖에 안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1, 3이라 이 안쪽에 있는 걸 합니다. j는 1, 2, 3 찍겠죠? 자, 이렇게 찍는 동안 j가 4가 될 거고 i도 4가 될 거예요. 1씩 증가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j가 4인 상태에서 만나면 빠져나가야지. 빠져나가고 보니까 없네요. 그럼 올라가야죠 일단. 올라갔는데 i 몇? 4죠. 그럼 나가야죠. 스텝의 위치, 초계값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로직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상당히 신경 잘 쓰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 지금 저는 i와 j의 위치를 잘못 썼어요. 바꿨어요. 이렇게 갔다면 이건 무한 루프죠. 애초에 얘를 빠져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j는 계속 이를 텐데 여기서는 i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럼 여기서는 계속 올라가면 j는 계속 1이니까 1만 주구장창 찍겠네요.
그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알고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눈으로 좀 쫓아가 보세요. 어딘가에선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중 반복문까지 좀 진행을 했고, 이거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대충 구조가 눈에 보일 거고, 그 구조가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쓰면 얼추 맞을 거예요. 너무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빠르게. 자, 아까 제가 컨티뉴랑 브레이크를 말씀드렸는데, 컨티뉴랑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빠져나간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올라간다. 그 즉시 올라간다. 그 즉시 빠져나간다. 이 둘의 개념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코드를 이렇게 적으면,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이 브레이크를 만났을 때 빠져나가는 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브레이크가 해당 while문 이 녀석을 빠져나갈지 아니면 이 녀석을 빠져나갈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while문이 두 개니까 이 녀석이 과연 누굴 빠져나갈 것인가? 얘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2번을 빠져나가요. 왜냐면 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싸고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가까이에서라는 건 실제 코드의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이크는 지금 이 중괄호보다 이 중괄호가 더 밀접하죠. 이 녀석과. 그러면 얘는 얘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j가 3일 때 얘는 이렇게 나가요. 그럼 i 증가를 만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 이게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브레이크는 이 녀석이랑 물리적으로 더 가까워 보이죠. 하지만 얘는 이제 이 녀석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을 감싸고 있는 가까운 중괄호를 보는 겁니다. 이 와일문은 이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지 않아요. 이해되실까요? 이거 주의해서 써야 돼요. 내가 어떤 반복문을 탈출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반복문에서 컨티뉴를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중괄호가 어떻게 감싸져 있는가? 물론 조건문에서는 조건문이 감싼 이 중괄호는 브레이크한테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이 조건문까지가 어디 들어있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클립스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는 게 이 녀석한테 커서를 올려놓으면 누구를 나가는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여줘요. 이렇게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갔을 때 다시 볼게요. 자, 브레이크에 커서 놓으면 이제는 얘를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티를 내줍니다. 이 브레이크가 빠져나가는 반복문은 이 녀석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반복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알아봤는데 오늘 while문만 했어요. 다음 주 시작하면서부터는 for문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반복문에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진행하고 객체 들어갈 겁니다. 객체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기초 문법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해와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말 동안에 기초 문법은 잘 복습을 해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